로즈 제독은 점점 더 오페르트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로즈 제독뿐만이 아니라 만찬에 참석한 모든 장교들이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바짝 끌어당긴 채 그의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동양 사람들은 60년을 한 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천 갑자면 60년 곱하기 3천이니까 18만 년을 뜻합니다. 3천 갑자 동박사기란 바로 18만 년을 사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황당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그러실 겁니다. 무척 황당한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신비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에 가면 한양에 탄천이라는 개울이 흐른다고 합니다. 강물에 술가루를 풀어서 강물이 까맣다는 것이지요. 이 탄천은 저승사자들이 동방상리들을 가려내고 저승으로 잡아가는 낚시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만 강물의 낚시터라니 점점 더 알아듣기 힘든 말만 하십니다구려. 동방상리들이 두 갑자를 넘게 살면 그때부터는 투명인간이 되어서 형체가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방상리들이 태어날 때 정해진 수명이 다하여 저승사자들이 잡아가려고 해도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잡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반도의 남쪽 한양에 낚시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동방서기가 세상 구경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탄천을 건널 때 바지가랑이에 검은 물이 들어 아랫도리가 드러나면 바로 이때 저승사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잡아가는 것이지요. 그거 참 재미있군요. 장교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오페르트는 자신의 이야기가 좌중의 관심을 끌어서 기분이 좋았다. 그는 자칫하다가 감정이 격앙되어 검은선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대게 될까봐 호흡을 가다듬으며 감정을 추스렸다. 도대체 오페르트 회장님께선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장사에만 소질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견문도 대단히 넓으신 모양입니다. 오페르트는 로즈 제독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다.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주워듣는 이야기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럼 회장님께선 산삼을 구해서 동방서기가 되려고 하시는 거군요. 로즈 제독의 농담에 장교들은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다. 제독님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니 다행입니다. 동삼이나 산삼 외에도 제 관심을 끄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의 정신세계가 담긴 왕궁의 서적이나 역사서적, 의학서적 등도 귀한 보물이 될 수 있겠지요. 특히 이번 기회에 도술이나 축지법에 관한 연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께선 지적 욕구 또한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도술과 축지법이라는 건 또 무엇입니까? 일본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300여 년 전에 조선의 금강산에 있던 사명대사라는 유명한 고승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신으로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사무라이들이 사명대사를 죽이려고 온 돌방에 가두고는 밤새 뜨겁게 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일본 무사들은 당연히 사명대사가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 고드름이 얼어있고 사명대사는 추위에 덜덜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 방 안을 살펴보니 벽에 자가 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재미있군요. 그럼 축지법은 뭡니까? 축지법이란 하룻밤에 천리를 걸어서 왕복한다는 도술의 한 갈래입니다. 어떻게 걷길래 하룻밤에 천리를 가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의 거리를 순간적으로 좁혀서 걷는 것입니다. 가령 목적지가 5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그 거리를 한 50m 정도로 좁혀서 단숨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한 걸음에 10리를 걸었다고 하니 천리길도 그에게는 이웃나들이 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을 테지요.